번째 주인공. 이스라엘이 주도했다라고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 이른바 이 폭탄 삐삐 사건. 그 뒷이야기가 취재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스라엘이 아마도 헤즈볼라의 이 대규모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헤즈볼라 조직원이 쓰고 있는 삐삐에 폭탄을 심어놨을 것이다 라는 추정.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헤즈볼라도 굉장히 보안을 지키면서 이 대규모 삐삐를 구입했을 텐데 이스라엘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알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삐삐에 폭탄을 심어놨을까? 이 궁금증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죠. 폭탄 삐삐 어떻게 만들었나? 시나리오 1. 이스라엘 모사드가 주도해서 폭탄 삐삐를 제조했다. 수년 전부터 헝가리 유령 회사를 직접 모사드가 운영했다. 삐삐를 직접 생산했을 가능성. 그래서 그 헝가리 회사의 유일한 고객이 헤즈볼라였다라는 추정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외신에서. 시나리오 2. 3개월 통관 절차에서 호출기를 삐삐를 빼돌렸다. 그래서 폭탄물을 집어넣고 폭탄 삐삐로 이른바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른바 이 시나리오 1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그 헝가리 회사를 모사드가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령 회사를 직접 운영한 건 아닐까? 폭탄 삐삐 위탁 생산 BAC 컨설팅 2022년에 설립됐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소재하고 있고 그런데 외신 기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사무실 비어있고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뉴욕타임스 보도. 저거 이스라엘 모사드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다. 이 회사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격 헤즈볼라가 유일한 고객이었다. 헤즈볼라가 당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우리만큼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전현기 의원님, 네. 이스라엘이 아예 그 헝가리의 이른바 삐삐 회사를 차려놓고 헤즈볼라가 이 삐삐를 사게끔 배후에서 치밀한 공작을 펼쳤다라는 가능성이 외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능력은 대단한 거군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이것을 배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통관 절차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폭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피해가면서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치밀한 노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중간에 통관 절차, 여기에서 개입된 사람들까지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까지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보기관의 능력도 충분히 높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악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삐삐라든지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건 아니냐.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대목도 실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목인데 BAC 컨설팅을 설립한 게 2022년 이스라엘 정보요원이 노동자로 위장했을 가능성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레바논에 수출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휴대전화 해킹설을 확산시킨 것도 모사드의 공작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로 하여금 휴대전화 해킹에 삐삐 써야겠다. 삐삐 주문량 급증, BAC 컨설팅이 탄약 넣은 삐삐를 제조했고 수출했다. 삐삐 공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몇 년에 걸친 공작인 겁니까? 2022년부터 시작했으면 2년 반에 걸친 공작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게 김용태 의원님, 이런 지금 보도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국제 관계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삐삐 테러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또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모사드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대다수가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무식 교수님. 예. 이게 만약에
우리와 북한 간의 문제로 대입해 본다면 네네. 북한 김정은의 어떤 측근들이 쓰고 있는 이른바 재래식 통신 장비, 그 장비를 우리 국정원이 어디 저기 스위스나 김정은이 좋아하는 프랑스 어딘가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북한으로 납품을 한 다음에 봉 터뜨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건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벌였다라는 의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화에나 나옴직한 내용이잖아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수년 전부터 헤즈볼라가 휴대폰 대신에 삐삐라든지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예상을 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해 놓고 그 경우에 헤즈볼라가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회사까지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미리 삐삐를 제조해서 거기에 폭탄을 설치해 놨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모사드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걸 넘어서서 영화에서나 가능한 굉장히 불안한 테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통신기기가 언제 이게 흉기가 돼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사드가 주도했던 저 치밀한 공작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 군사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뭐 우리가 분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저러한 무차별적인 일종의 공격 방식이 또 새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용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삐삐라는 것은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헤즈볼라 무장 대원도 구입할 수 있지만 헤즈볼라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 레바논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도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폭파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애꿎게 또 사망을 하거나 다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뭐 아까 우리 애국께서 신문 읽어주기 하실 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 싸움을 확전시키는 걸 주도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나라랑 유사한 게 뭐냐면 자기가 국내적으로 지금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뇌물,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을 처해져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정치적 공공함을 왜 대외적인 안보 결집 효과로 지금 이분을 돌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학에서 안보 결집 효과라는 건 뭐냐면 국내 정치적인 그 돌파구를 위해서 대외적인 적을 만들어서 적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국민들의 민심을 결집하려는 정치적인 일종의 공학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 레바논하고도 싸움을 확전시키고 이 중동에서 전체적인 전쟁을 대다수의 국제사회가 휴전을 원하고 있는데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네타냐후의 강경 일변도의 확전 전략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고 거기에 모사드가 합해서 저러한 치밀한 공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공격을 가했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돌이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전국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삐삐를 통해서 대규모 전국 혼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사건들이 초래됐을 때에는 지도력이 상실될 수 있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노린 것 같고요. 심지어는 아이콘과 메이드 인 재팬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무전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국 혼란과 군사적 행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킬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민하게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확전을 피해야 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나왔다라고 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ואני מעריך שאנחנו בפתיחה של תקופה חדשה. ראשית, מרכז הכובד עובר צפונה. As important as the event in itself is the indication that this event confirms that there is a serious risk of a dramatic escalation in Lebanon, and everything must be done to avoid that escalation. 김 실장님, 삐삐 하면은 저희들에게는 뭔가 약간 아련한 어떤 그 옛 시대의 추억이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거잖아요. 아주 잠깐 동안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렇죠. 뭐 삐삐쳐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아련한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젊은 어떤 세대 분들은 삐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경험을 못 해봤. 아마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나 김용태 의원님은 삐삐를 못 써봤을 수도 있는데 이 젊은 분들에게는 삐삐 하면 테러의 대상 혹은 공격의 수단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 옛분들에게는 어떤 아련한 향수인데. 원래 이제 삐삐가 뭐냐면 발신자가 보내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해서 네. 받은 사람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받은 사람의 위치 추적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같은 게 핸드폰으로 하면 수신하고 발신하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다 위치 추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삐삐는 그 삐삐 자체를 보낸 것을 받아보기만 할 뿐이지 그 사람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공중전화나 일반 그 내선 전화를 통해 가지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삐삐를 받으면 항상 이제 공중전화 공중전화 가죠. 달려갔죠. 네, 아니면 다방으로 가거나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러한 삐삐의 통신기기 자체에 폭탄을 실어놨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폭발을 해서 사람이 손실을 당하고 사망을 하고 다치게 된다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삐삐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공격을 할 거라는 걸 생각한 기발한 생각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긴 모사드의 실행력도 대단하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그 성명불상 아니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군사적 공격을 위해서 이 테러의 수단으로 삼고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